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네 번째인 표 슬라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 슬라이드는요, 총 8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도형과 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안쪽에 표 기능이 삽입이 되어 있고요. 자, 윗상단 도형, 그리고 좌측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점에 비해서 슬라이드는요, 작성이 비교적 쉬운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해결을 하셔야 되는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슬라이드는요, 네 번째 슬라이드예요. 네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을 하시고요.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개체 틀이 있는데요. 개체 틀을 삭제하지 않고 이 개체 틀에서 바로 표를 삽입해 볼 거예요. 이 개체 틀에 보시면 표 삽입이라는 아이콘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단추를 눌러 주시고요. 열 개수와 행 개수를 입력을 하는데 열은 이 세로를 읽으시면 돼요. 1열, 2열, 3열 이렇게 읽고요. 행은 1행, 2행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자, 하나를 삽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삽입을 하셔도 되고요. 혹시 개체 틀을 삭제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삭제한 경우에는요. 삽입 탭을 누르신 후 왼쪽에 보시면 표 그룹이 나옵니다. 이 표 그룹에서 표를 클릭을 하시고요. 마우스로 그냥 올려만 놓으세요. 누르지 않고 올려만 놓아도 표를 삽입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표 삽입 단추를 누르셔도 돼요. 자, 표 삽입 단추를 누르니까 조금 전처럼 표 대화 상자가 나와 있죠. 열과 행 개수를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표의 기본 편집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의 크기를 조절을 하실 거예요. 표의 크기를 조절을 하실 때는 지금 보신 표를 보시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중앙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단추가 있어요. 그리고요. 대각선도 한번 보세요. 대각선도 보시면 점 3개짜리에 무슨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드래그를 해서 크기 조절을 하시는데요. 자, 위아래를 한번 해볼게요. 위아래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좌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대각선을 활용하실 때는요. 대각선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화살표가 대각선으로 생기는데 이거는요. 가로 세로를 비율을 유지하면서 전체 표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또는 행과 열의 크기를 조절을 하실 때는 이 선에다 놓으시면 돼요. 자,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좌우 화살표가 생기죠. 좌우로. 자, 위아래도 움직여 볼게요. 자, 위아래로 움직여지죠. 이동을 하실 때는요. 점이 아닌 이 중간에 있는 조절점이 아닌 테두리에 마우스를 올려놓고요. 사방 십자가가 나와요. 자, 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크기 조절 및 또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선택을 하고요. 보기 탭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메뉴 탭이 보기 탭 마지막에 보면 표 도구 탭이 생성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과 레이아웃 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디자인 탭을 한번 보시면 행머리글, 줄무늬 행, 요약행. 누를 때마다 어때요? 자, 누를 때마다 그 부분이 강조가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표 스타일 옵션이고요. 이제 표 스타일 한번 볼게요. 표 스타일에서 자세 단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자, 문서와 가장 일치하는 항목, 밝게 스타일, 보통 스타일, 어둡게 스타일이 나오는데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올려놓으시면 문서와 가장 일치하는 항목은요. 테마 스타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밝게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밝은 스타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은 당연히 보통 스타일이겠죠. 어둡게는 어두운 스타일로 만들어집니다. 자, 하나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선택. 자, 어때요? 선택하니까 쉽게 우리가 표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레이아웃 탭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이아웃 탭을 클릭을 하세요. 자, 클릭하고요. 제가 여기에 일단 숫자를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잘 보세요. 만약에 1행과 6번, 2행, 이 사이에 행을 하나 삽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1번이나 6번에 클릭을 하세요. 왜 부족하게 행과 열의 개수를 잘못해서 입력이 표가 삽입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편집을 하셔야 되겠죠. 자, 1번에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표도구 레이아웃 탭을 누릅니다. 삽입을 한번 보시면 지금 클릭한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삽입할 것인가 아래 삽입할 것인가가 나와요. 생성이 됐죠. 자, 3번에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왼쪽 삽입, 오른쪽 삽입이 있습니다. 자, 왼쪽 삽입 했어요. 이렇게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삭제도 한번 할게요. 조금 전에 삽입했던 2와 3열 사이에 있는 이 열을 삽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열에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신 다음 표도구 레이아웃 탭에서 삭제라고 나옵니다. 행열 및 그룹의 삭제를 누르시면은요. 클릭한 곳에 열 삭제예요. 지금 이 열이에요. 열 삭제. 삭제가 됐죠? 행 삭제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첫 행과 세 번째 행 사이에는 이 행을 삭제할 거예요. 그러면 이 행에 클릭을 하신 다음 표도구 레이아웃 탭에 있는 행 및 열 그룹에서 삭제. 이번에는 행 삭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항상 그냥 칸칸마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지기도 해요. 자, 합칠 때는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합칠 만큼 드래그를 하고 표도구 레이아웃 탭에 있는 병합 그룹을 갑니다. 자, 병합 그룹에 있는 셀 병합 눌러주시면 합쳐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행렬 삭제도 가능하고요. 셀 병합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행렬 좀 맞추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전체 표를 이 안을 드래그를 하거나 또는요. 테두리를 클릭해서 표 전체를 선택을 하세요. 혹시 표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안쪽을 다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요. 셀 크기를 한번 볼게요. 셀 크기 보시면 행 높이를 갖게라고 나와 있어요. 전체 표 크기에 맞추어서 행 높이를 갖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행 높이와 열 높이를 갖게 할 수가 있는데 텍스트들이 전부 다 위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어요. 그러면 레이아웃에서 가운데 정렬 그리고 세로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표 작업이 끝났는데요. 표 편집 기능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제 하나씩 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행 몇 열인가요? 2행 3열이에요. 2행 3열. 개체틀 또는 삽입 탭에 있는 표 두 기능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저는 개체틀이 있기 때문에 개체틀에서 삽입을 할게요. 자, 열은 3개. 3개죠? 하나, 둘, 3개. 행은 2개. 하나, 2개. 맞죠? 확인 눌렀어요. 그리고 먼저 입력을 하세요. 자, 입력을 하시는데요. 이 첫 줄은 하이브리드 플러그, 이건 제목은 도형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엔진 플러스 모터 보조하고요. 다음 줄이잖아요. 무조건 엔터 눌러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맞추어서 행에 있는 그대로 맞추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화하고요. 엔터.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도, 두 번째 열도요. 엔터. 자, 이렇게 엔터를 눌러서 문단을 구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열.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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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엔터 입력 안 하셔도 되죠. 자, 그 다음 줄
엔터, 엔터. 자, 띄어쓰기 그리고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세요. 엔터, 엔터. 엔터. 여기까지 입력을 했고요. 자,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빨간 줄이 생기는데요. 이건 맞춤법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입력한 그대로 맞다라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이거는 조건별로 이 네 글자가 한글 사전에 입력이 안 되어서 틀렸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그대로 놔두시고요. 만약에 저거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클릭을 하고 오른쪽 단추를 누르세요. 그리고 모두 건너뛰기 하면 없어집니다. 자, 이 부분도 건너뛰기 하면 없어지기도 하는데요. 이건 프린트에는 나오는 게 아니라 화면에서만 보이는 거니까 그냥 두셔도 괜찮고요. 그래도 빨간 줄이 나왔다면 오타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자, 여기까지 입력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자, 이제 세부 조건을 보세요. 상단 도형을 두 개를 조합을 하고요. 좌측 도형을 그리래요. 그리고 표 스타일이 보면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먼저 하세요. 스타일을 먼저 하고 글꼴을 바꾸세요. 글꼴을 먼저 바꾸고 스타일을 하게 되면 글꼴이 스타일에 의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요, 표는 스타일 먼저 해결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이에요. 자, 스타일 확인하시고요. 표로 넘어가세요. 자, 표를 테두리를 십자가일 때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전체 블록을 잡으세요.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블록을 잡고 하시는 게 훨씬 편하세요. 블록을 잡고 보기 탭 오른쪽에 있는 표도구의 디자인 탭을 눌러주세요. 지시사항에는 없지만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강조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표 스타일 옵션에 보시면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이 체크되어 있는데요. 이 두 옵션을 선택 해제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표도구 디자인에 있는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글과 줄무늬 행 체크 없애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옵션이 선택되지 않아요. 자, 표 스타일 가볼게요. 표 스타일은 자세 단추를 누릅니다. 어떤 거였냐면 테마 스타일 1 강조 6이었어요. 밝게 스타일도 아니고요. 보통 스타일도 아니고요. 어두운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테마 스타일은 문서와 가장 일치하는 항목이 테마 스타일이에요. 자, 문서와 가장 일치하는 항목에서 6번째 거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없음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시면 돼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6 정확하게 이름 확인한 다음 클릭을 하세요. 그런 다음 글꼴을 바꿔줍니다. 자,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예요. 자, 굴림이죠. 홈 탭 누르시고요. 글꼴에서 굴림 엔터 그리고 18포인트 18포인트 찍어주세요. 자,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고요. 크기를 조절을 해보면 전부 다 위에 붙어 있거든. 글씨가 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요. 표도구 레이아웃에서 하셔도 돼요. 가운데 정렬과 세로 가운데 맞춤 하셔도 되는데 우리 지금 홈 탭에서요. 굴림과 18포인트 하셨잖아요. 그럼 탭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해결하셔도 돼요. 홈 탭을 열어놨기 때문에 홈 탭에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해결을 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가운데 정렬. 자, 그리고요. 텍스트 맞춤이라고 나오면 중간 맞춤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요. 표도구 레이아웃 탭에 있는 가운데 맞춤 그리고 세로 가운데 맞춤과 동일해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요. 홈에 있는 글꼴 바꾸신 다음 가운데 정렬과 텍스트 맞춤에 있는 중간 맞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표 스타일 바꾸시고 글꼴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하세요. 일단 대각선에서 할게요. 저는 대각선에서 먼저 해요. 자, 대각선에서 전체
크기를 수정을 합니다. 잡아서 아래쪽 왼쪽에 좌측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영역만 두고요. 이 정도 요만큼 누르고요. 자, 윗상단은요. 윗상단의 도형을 그릴 만큼 두고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요. 왼쪽과 오른쪽에 열 너비가 안 맞으면 열 너비 조정을 또 해주시면 되죠. 열 너비 조정도 해주시고요. 핵 높이도 조절을 하시는데 핵 높이는요. 그냥 우리 전체 블록을 잡아서요. 표도구 레이아웃 탭에 있는 핵 높이를 갖게. 열 너비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핵 높이는 갖게 해주시고요. 아이고, 한 줄이 좀 내려갔죠? 크기를 조금 조절을 더 할게요. 글씨가 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윗상단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윗상단 도형은요, 두 개의 도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럴 때에도 뒤에 있는 도형 그리신 다음 앞에 있는 도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자, 뒤에 있는 도형은요, 양쪽이 구부러져 있고 앞에 있는 도형은 양쪽이 윗상단이 잘려져 있네요. 자,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고요. 홈 탭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홈 탭을 누르신 다음 그리기 그룹에서 그리기의 자세 단추를 누릅니다. 사각형이니까요. 사각형에서 찾아볼게요. 자, 뒤에서 두 번째. 이 도형도 잘 나오죠. 이 도형. 자, 뒤에서 두 번째.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고요. 윗상단은 이 열 너비에 의해서 도형이 그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형을 그리실 때는요. 먼저 표 작업을 완벽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텍스트도 크기도 미리 해 놓으시고요. 이렇게 표 열너비, 핵너비를 미리 조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 도형을 그리면 상단 도형은 열너비에 맞춰서 좌측 도형은 핵높이에 맞춰서 그려지거든요. 그래야 한 번에 슬라이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앞에 도형도 그려볼게요. 앞에 도형은 사각형에서 앞에서 네 번째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클릭을 하시고요. 자, 앞에 요 부분부터 맞춥니다. 조금 떨어져서 하나를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요. 혹시 색깔을 안 바꾸셔도 되는데 색깔을 바꾸신다면 앞에 있는 거 클릭하셔서요. 홈 탭에서 이 그리기 그룹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눌러주세요.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세요. 자, 두 개를 블록을 잡습니다. 위에서 블록 잡기가 어려우면 아래에서 블록을 잡으세요. 홈 탭에서 글꼴을 바꿔야 되겠죠. 자, 글꼴은 굴림이 18포인트였어요. 굴림 그리고 18포인트. 먼저 하세요. 텍스트 먼저 쓰지 않아요. 먼저 하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릅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는 우리 목차 슬라이드에서도 작성해 보셨고요. 사용해 보셨고요. 텍스트 슬라이드에서도 사용해 보았어요. 수직, 수평, 복사예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신 다음 마우스를 안쪽에 올려놓으면 더하기 표시 생기잖아요. 자, 오른쪽으로 끌어서 드래그를 합니다. 놓고요. 자, 손 떼보세요. 그리고 같이 크기를 조절을 합니다. 열 너비에 맞춰야 되니까요. 자, 열 너비 맞추시다가 잘 안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선이 그럴 때는 Alt를 누르고 크기 조절을 해보세요. Alt를 누르고 크기 조절을 하면 세밀하게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자, 다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신 다음 오른쪽으로 드래그. 자, 크기 조절. 우측에 있는 이 조절점만 가지고 하시면 되죠. 보세요. 딱 하니까 많이 나가요. 그러면 Alt를 눌러서 세밀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입력을 합니다. 하이브리드. 글자색 안 주었죠? 그러면 블럭을 잡아서요. 글꼴색 검정 주시면 됩니다. 자, 주시고요. 혹시 텍스트의 글꼴과 크기는요, 나중에 하신다면 이렇게 블럭을 잡으세요. 블럭을 잡아서 나중에 굴림 18포인트 검정색 이렇게 주셔도 돼요. 이제 좌측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도형을 보니까요, 대각선 방향으로 둥그러져 있고요. 그라데이션 효과를 선형 아래쪽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파워포인트에서 홈 탭을 누르시고요. 그리기 그룹에서 그리기의 자세 단추를 누릅니다. 자, 사각형의 마지막에 있는 도형,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네요. 자, 클릭을 하고요. 좌측 도형은 이 행 높이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표를 완벽하게 크기 조정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도형을 그리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도형을 그렸는데요. 자, 도형을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 탭이 열리죠. 정렬 그룹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정렬 그룹에 보시면 회전, 좌우 대칭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보았던 이제 효과를 하나 넣어볼게요.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 자, 이 효과는요. 더블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도형 채우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1번 슬라이드 1번에서 도형의 그림을 넣어 보셨잖아요. 이번에는 그라데이션이에요. 그라데이션 효과에서 보시면 자, 밝은 그라데이션 한번 볼게요. 여기서 넣으시면 되는데요. 색은 상관하지 마시고요. 한번 살펴보면 이 9개를 먼저 살펴볼게요. 이 9개가 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이에요. 대각선이에요. 여기는 모두 대각선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반대 아래쪽, 위쪽, 오른쪽, 왼쪽이 돼요. 그럼 여기는 가운데가 되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아래쪽이래요. 그래서 선형 아래쪽이 이거예요. 아래쪽이 밝아요. 그러니까 현재 색깔로 봤을 때 아래쪽이 밝은 건데요. 가끔 파워포인트 형태에 따라서 위쪽이 밝고 아래쪽이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색깔로 가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이는 선형 아래쪽이라는 이 메뉴대로 가셔야 돼요. 색으로 가지 마세요. 선형 아래쪽이라고 해서 요거 누르셔야지. 혹시 지금 현재 컴퓨터 상황에 파워포인트 상황에 제 거는 지금 위가 어둡고 아래가 밝은데요. 바뀔 수도 있어요. 위가 밝고 아래가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선형 아래쪽 정확하게 이걸 찍어 주셔야만 돼요. 자,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글꼴은 동일하죠. 굴림 18포인트 검정이에요. 홈 탭 누르시고요. 다시 굴림 엔터 18포인트 그리고 검정까지 찍어주세요. 아래 도형을 하나 더 복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드래그 하고요. 나머지 크기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구조 그리고 여기는 특징. 자,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꼭 기억을 하실 거 하나 있어요. 표 전체의 크기, 열 너비와 행 높이를 먼저 잘 세팅을 하셔야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을 그리기 쉽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